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 백엔드 데브코스 2기 팀 동규라미의 백엔드 팀 발표자 김용욱입니다. 동규라미 팀 프로젝트 스포츠 패밀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동규라미 팀은 프론트 파트 4명, 백엔드 파트 5명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 배경입니다. 발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혹시 내 동네 주위에 같이 운동할 친구를 구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내 주위에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을까? 동네에서 운동 친구를 구할 수 없을까? 내가 속한 팀과 경기할 상대팀을 편리하게 구할 수는 없을까? 우리 팀의 실력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일까? 저희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스포츠 패밀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내 주위 거리 기반에 따른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하여 공고 모집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전, 팀전 매치 기능을 통해 다양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 자신만의 팀을 구성해서 동네 최고의 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팀원은 팀에 소속되어 해당 팀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른 전적을 쉽게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보다 강한 상대에게 도전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 상대에 대한 매너 평가 제도를 통해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규라미 팀의 공통 협업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스크럼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노션으로 내용을 관리하였습니다. 팀의 규칙, 공통 문서, 백엔드, 프론트 문서를 각각 파트를 나눠 관리하였습니다. 슬랙을 통해 프로젝트 공지 및 전달 사항을 공유하고 디스코드와 게더타운을 통해 코어타임, 회의, 회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4일 주기로 스프린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비동기적 소통을 잘 활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정책 사항이나 변경되는 내용에 관해 구두로 전달된다면 소통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버그, 수정사항, 궁금한 사항 등의 내용을 지라의 멘션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동규라미 팀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작업을 티켓으로 관리하고 단계별로 워크플로우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통해 팀원들이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상태인지 빠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의 협업을 위한 API 문서는 스웨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메인별로 기능을 그룹화하였으며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백엔드 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원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엔드 팀 협업으로 먼저 코드 리뷰입니다. 저희는 매 PR마다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코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업으로는 바로 문서화입니다. 저희 백엔드 팀은 문서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요. 따라서 팀원이 새롭게 알게 된 기술이나 팁들을 항상 문서화하여 팀원 모두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엔드 팀 기술 스택입니다.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ORM으로 데이터 JPA, 인증 인가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바 버전은 17을 선택하였는데요. 17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레코드와 개선된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코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코드의 간결함, 불변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개선된 스위치문으로 보다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AWS, 플라이웨이, 쿼리DS의 GitHub 액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 팀의 인프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개발 진행을 위해 저희 팀은 배포 자동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GitHub 액션과 AWS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여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개발용 서버와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버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개발용 서버와 프로덕션 서버를 따로 두어 실제 사용자는 프로덕션 서버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론트와 개발 서버에서 충분히 검증된 API만 배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AWS 클라우드 워치로 로그를 관리하고 백엔드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 응답을 획일하여 프론트엔드, 백엔드 양당 간의 디버깅 중 오류 식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정 외부화입니다. 저희는 환경별 프로파일을 분리하고 공통 설정 파일에 모든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설정들을 두고 각 환경의 프로파일에서 설정을 추가하거나 오버라이딩 할 수 있도록 해서 정합성을 챙기고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증 인가에 대한 제어를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였으며 엔드포인트 접근에 대한 제어를 야물 파일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액세스키, 시크릿키 등을 자시프로 1차적으로 암호화하고 2차적으로 환경변수 파일로 암호화키를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할 프로덕션 환경의 프로파일은 별도의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에 보관하고 서브 모듈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에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JWT와 레디스입니다. JWT를 사용해 인증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관리해 서버 사이드의 부하를 줄이고 분산 서버 환경으로 확장했을 때 정합성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인증 방식의 단점인 로그아웃, 토큰 탈취, 토큰 만료 시 재발급의 어려움을 레디스와 리프레시 토큰 방식의 도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위치 정보 기반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의 위치를 받아 백엔드의 자체적인 비교를 하여 매칭 가능한 경기 목록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외부 API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지역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저희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AWS S3 버킷을 이용했습니다. 서버에서 파일 업로드 요청이 들어온다면 고유한 파일 이름을 생성하여 S3 버킷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일 업로드 요청과 S3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요청된 파일이 이미지 타입인지 아닌지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미지 확장자로 요청이 된 경우에도 강제로 확장자를 변경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의 시그니처를 검증하는 로직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그니처 검증에 관해 아파치티카 사용을 고려하였지만 성능 이슈로 직접 마임 타입 시그니처를 검증하도록 만들었으며 해당 검증이 모두 통과된 파일만 업로드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코드를 생각하며 구현하였습니다. 프론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원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협업 방식입니다. 스크럼 시간에는 어제 한 일을 공유하고 오늘 할 일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딩 컨벤션을 상세히 정해 일관된 코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디스코드에 모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라 보드에 있는 이슈에서 각자 업무를 분배해 진행했는데요. 예상 작업 시간을 스스로 정해 기한 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방식입니다. 스프린트 플래닝을 통해 지라 티켓을 생성했으며 이슈 트래킹을 하기 위해 지라 티켓 번호를 디벨롭해서 브랜치를 파서 개발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PR을 올리고 상호간의 코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드 리뷰는 작업하던 것을 마무리한 후 바로바로 진행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지라와 GitHub을 통해 이슈 관리를 하여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럼 시간에는 논의할 사항을 뽑아 각 주제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화이트보드 방식을 도입해 회의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먼저 논의 사항에 대해 기록한 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회의록과 프론트 페이지에 문서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Next.js를 사용해서 SSR의 장점을 살리고 싶었으나 쿠키 이슈로 인해 CSR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상태 관리는 리코일을 사용했습니다. 스타일은 이모션의 스타일드, API 통신은 엑시오스, 배포는 버스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기타 라이브러리로는 전적 표시를 위한 리보 차트와 위치 정보 데이터를 얻기 위한 리액트 훅 지오로케이션과 리액트 카카오 맵스 SDK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콘 라이브러리로 리액트 아이콘즈를 사용했고 상태를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편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 리코일 풀시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1차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사용자의 유즈 케이스를 고려하여 UI를 구성하였고 핵심 기능이 전부 포함되도록 UI를 설계하였습니다. 디자인 완성본입니다. 메인 컬러는 스포츠에 생동감을 주는 초록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UI, UX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설계한 와이어프레임을 보며 API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API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엔드포인트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정리하여 백엔드 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내 위치 설정 기능은 사용자의 위도 경도를 받아오는 리액트 지오로케이션 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위도 경도 데이터를 리액트 카카오 맵스 SDK를 사용하여 시, 구, 동으로 변환하고 API를 연동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위경도 데이터는 공고 작성 시 필요하기 때문에 API를 사용하여 회원 위치 정보를 상태 관리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실제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페이지입니다. 시작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회원가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은 중복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복 확인 외에도 아이디, 닉네임, 패스워드도 유효성 검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내 동네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 위치를 기준으로 매칭 가능한 거리를 최소 5km에서 40k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 위치 설정을 완료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정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프로필 편집을 통해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개인 후기와 전적, 팀 생성, 동네 설정,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생성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팀 소개 글을 적어줍니다. 팀 생성이 완료되면 팀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팀 프로필 페이지에서 팀에 대한 정보와 후기, 팀 전적을 볼 수 있습니다. 팀원 목록을 확인하고 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팀원 초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닉네임으로 다른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를 초대하겠냐는 알림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초대가 가능합니다. 받은 팀원 초대 알림은 초대 알림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수락 거절 버튼으로 수락이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팀 프로필을 보게 되면 팀원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 작성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개인전, 팀전을 선택하고 개인전일 경우 종목을 선택하고 경기 일자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작성한 후에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 제가 작성한 공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작성한 페이지는 드롭다운을 통해 모집 중, 모집 완료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공고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고글을 전체 글과 네 글로 필터링할 수 있고 각 종목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공고글을 선택하면 공고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공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중인지 모집 완료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대화 신청을 통해 해당 공고글에 신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적은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되었다는 알러트가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 대화가 수락될 때까지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대화 수락이 완료되게 되면 채팅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채팅 버튼을 눌러 채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서는 제가 올린 공고글에 대한 수락과 거절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채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한 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진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 모집 중과 모집 완료를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요. 모집 완료를 선택하게 되면
경기 완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결과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승리, 무승부, 패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경기 결과를 기입하면 상대방과의 경기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팀 전적과 후기는 각 팀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를 제출해주면 내 정보에서 팀 전적과 후기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규라미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